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회 편을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 땡땡땡만 알아도 부자가 된다 였는데요. 그 땡땡땡은 복리공식이었죠. 자, 보이시는 식인데요. 자, 이 복리공식은 자, A는 원금 종잣돈이고요. R은 영이율, 수익률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고 N은 연도입니다. 이 복리공식을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은 복리이자의 발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리공식은 빠르게 투자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투자 공부를 할 때 이 공식만 떠올리신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을 잡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부자의 기술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하루라 젊을 때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경향에서 늦지 않았다 50대 재테크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나이에 따른 수입, 지출 곡선을 그래프화하여 저축 가능 기간, 가장 책임 기간, 노후 생활 기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옆에와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자료를 통해 언제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지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버느냐에 따라 편차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 옆에 그래프를 따르고 있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세로축에는 점선과 일반선이 있는데요. 자, 점선은 지출 곡선이죠. 그리고 일반선은 수익 곡선입니다. 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가로축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가로축 같은 경우는 5년 단위의 나이가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남녀 평균 사회 진출 시기를 25살로 봤고요. 결혼, 주택 마련, 경제적 정년 시기, 사회적 정년 자녀 교육, 자녀 결혼, 퇴직, 직업 전환 등등이 쭉 나열되어 있죠. 자, 세로축 수익 곡선과 지출 곡선 한번 보실까요? 자, 수익의 크기가 지출 크기보다 크게 시작하긴 하지만 점차 그 격차는 줄어듭니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 지출만큼 수익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입과 지출선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교차점이란 수입과 지출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죠. 자, 버는 것과 쓰는 것이 같다면 어떤가요? 저축을 할 수가 없죠. 자, 이 교차점까지가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를 나타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차점 그 이상부터는 지출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 격차는 벌어집니다. 그 시기는 첫 자녀 대학 입학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 교차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니 돈을 얼마든지 계속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정년퇴임 전까지 계속 돈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소득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동화 속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의 공주 아시나요? 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지출 곡선이고요. 거북이가 수익 곡선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서는 토끼가 잠깐 잠들죠. 그래서 거북이가 이기는데요. 그런데 지출 곡선 어떻게 잠깐 잠재울 수 있나요? 자, 그런 분이 있다라면 꼭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정말 능력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돈 모아야지. 천천히 모아도 되겠지.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돈 모을 수 있겠지. 또는 중학교 가면 아니면 고등학교 가면 그때 돈 좀 모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출 곡선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계속 작아져서 교차점에 도달합니다. 그 시기는 첫 자녀 대학 입학 시기죠. 자, 2008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2.9세, 여성은 30.2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바로 아이를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자, 남자 평균 52.9세, 그리고 여성 평균 50.2세까지 저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나이대에 대학 입학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저축률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죠. 30대인 지금 1년에 얼마를 저금하고 있으신가요? 그게 최고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 모으면 얼마를 모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최고치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빨리 재무계획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결과도 바뀝니다. 자, 돈 좀 벌어봅시다 란 책에 김희상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즘 젊은이를 보면 미래에 커다란 이익을 얻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고 참으면 노력하기는커녕 미래의 소득까지 앞당겨서, 즉 빚을 내어서까지 소비를 즐기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유의 행위 패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많지 않은 재산을 가진 젊었을 때의 1,000만 원과 재산이 제법 있게 되는 나이 들어서의 1,0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 젊어서의 고생이나 검소한 모습은 추하지 않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늙어서의 그런 모습은 추하게 보일 수 있다. 젊은 날의 절제와 투자는 나이가 들어서 몇 배의 가치로 되돌려 받는다. 젊었을 때의 낭비도 나이 들어서는 몇 배의 기회비용을 더 치러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다. 타임 리밋이 있죠.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면 50대 전후로 지출은 소득을 앞서게 되죠. 그 마이너스 생활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하루빨리 돈을 모아야 되죠.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으로 한 달 후 결제일에 나가는 돈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쓴 것 같지 않은데 하나 둘 모이니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거죠. 자, 작다고 해서 생각 없이 쓴 돈이 모아보면 큰 돈이 됩니다. 작은 돈이 쌓이면 큰 돈이 되죠. 역으로 생각하면 작은 저축도 쌓이면 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크게 저축을 시작하면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계속하기 어렵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자, 큰 변화는 내적 저항이 상당합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2시간 일찍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가능할 텐데 이를 지속하기는 힘들죠. 하루 10분, 20분 당겨서 그 결과치를 2시간에 대입하는 게 훨씬 빠르게 도달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저축으로 시작을 해야죠. 작은 돈이 결국 큰 돈이 됩니다. 작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기존 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지출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입니다. 자, 이 사용 내역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죠. 한 달 동안 쓴 내역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보는 시간을 반성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을 체크를 하고 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소비는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지출이 크다고만 느끼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변화는 없겠죠.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에 놀라기만 할 것이고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연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비를 하고 싶다면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어떤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지 디테일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앞서 보셨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수입의 가정은 30년 이상 번다라는 가정이죠. 여기서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 라는 변수가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요. 말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거나 조기 은퇴를 하신다면 수입 곡선은 지출 곡선 아래로 급격히 하락하겠죠. 그리고 문제는 첫 아이가 대학을 입학하고 난 후 지출이 계속 크다라는 데 있습니다. 계속 나갈 돈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이가 대학 입학하기 전인 2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향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돈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투자로 전환시켜 놔야 합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커다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전략하고 절제하는 노력하기보다는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서, 즉 빚을 내서 소비를 즐기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사용 역시 빚을 내고 소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식을 못할 뿐이고요. 로버트 알렌 머니트리 키우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저명한 고인의 소상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는 범위 없다. 그들은 돈을 하나의 씨앗이라고 여긴다. 즉 돈의 씨앗, 시드 머니라고 생각한다. 그 씨앗에서 아름다운 꿈을 모두 성취시켜주는 거대한 머니트리가 자라난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옳은 생각이다. 모든 돈의 가장 작은 단위는 하나의 돈의 씨앗이다.
작은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나듯이 1달러는 막강한 머니트리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당신도 이런 머니트리를 키울 수 있다. 30대의 자산 5천만 원과 50대의 자산 5천만 원을 갖추는 가치가 않습니다. 자, 앞선 강의 부자가 되려면 땡땡땡만 알아도 된다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30대는 복리 공식으로 불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복리 공식 혜택을 누리셔야죠. 꾸준히 복리로 재산을 늘려가 나간다면 만족할 만한 노후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월급쟁이에 대안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복리, 두 번째 투자가 유일한 길이죠. 노후연금이 만족할 만하게 나오시나요? 아님 노후연금이 갈수록 증가세이신가요? 아님 직장생활 정년이 보장되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누구 하나 충분히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챙겨 나가야 되죠. 저금으로는 너무나 힘들죠. 복리 공식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하셔야 합니다. 투자로 복리 효과를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죠. 젊을 때의 절제와 투자는 나이가 들어서 몇 배의 가치로 되돌려 받죠. 젊었을 때의 낭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몇 배의 기여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라도 젊을 때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직장인이라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죠. 세 번째, 지금 바로 투자하셔서 복리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행복을 조금만 미루는 건 어떨까요? 희망찬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부자의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